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5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총 9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자, 지난주와는 다르게 역시 출전 두수가 조금은 줄긴 했는데 역시 혼전 경주 좀 많이 있습니다. 혼전 경주 좀 많이 있고, 오늘 제가 준비된 승부 경주, 오늘 2경주, 3경주, 6경주, 9경주 딱 4번의 승부처를 준비를 했습니다. 2, 3, 6, 9. A급은 6경주, 9경주 다 A급으로 준비되고요. 여러분께 제가 제목에도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2경주가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만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적중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 예고를 드렸고요. 그동안의 이마피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분께 제가 여러 번 정말 말씀을 드렸던 거랑 맞필었기 때문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보답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통해서 2경주의 승부를 확실하게 풀어드리겠고, 오늘 승부 2경주, 3경주, 6경주, 9경주를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가 되고요. 눈에 띄는 마필로 말해 외곽의 10번 퀵클리런이라는 마필입니다. 주행 심사 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저도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정도의 능력과 잠재력이 상당히 강한 풍부한 그런 마필입니다. 초반에 순발력도 좋고 뒷심의 경쟁력도 갖추고 있는 전력입니다.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충분히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마필로 저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10번 마필. 다만 이제 1경주에 필히 주목할 마필이 있고요. 생각보다는 조금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바로 외곽의 11번 비터업입니다. 비터업. 직전에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이고 성적이 부진했었죠. 자, 이 비터업은 제가 판단했을 때 직전 경주의 성적은 이 마필의 보유한 능력에 정말 단 10%도 채 발휘하지 못했던 걸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비터업이 어떤 마필임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빠르진 않습니다. 아주 빠르진 않지만 기본 이상의 순발력과 스피드는 분명히 겸비하고 있고요. 뒷심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의 능력을 국산마 6등급에 비유해 본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직전에 이 마필이 왜 부진했고 이번 경주에 왜 눈여겨봐야 되냐면, 직전 경주에는 비터업이 출발과 동시에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웠고요. 1000m 레이스, 게다가 데뷔 전에 초반에 붙어줘야 되는 마필이 충돌로 인해서 뒤로 밀렸다. 이거는 출발과 동시에 그냥 끝난 겁니다. 입상을 논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여건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정상적인 출발이었다면 충분히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걸음이었었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데뷔전 때 그런 사연이 있었던 마필, 공교롭게도 비터번 데뷔전 때 13조 마바에서 최원중 기술을 기승시켰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이전째 만에 이혁 기술 교체했고요. 역시 이희영 조교사의 아들 이혁 기수, 여러모로 일단은 11번 마필의 승부 의지라든가 직전의 아쉬움이라든가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가장 주목할 마필로 바로 11번 비터업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체킹을 부탁드립니다. 11번 마필은 승부가 걸린 건 물론이고 분명히 능력상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 마필들 중에서 이제 9번 우승바람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좋네요. 체구가 좀 당당한 마필이죠. 아직까지는 보유한 체구의 100% 힘을 쏟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본 이상의 순발력, 스피드, 뒷심, 특히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마필은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마필입니다. 9번 마필. 자,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1번 스카이팡팡도 게이트 이점을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직전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 되고요. 이게 8번 은혜드림까지가 가능권입니다.
그러니까는 1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딱 이 뒤에 마필이 돋보이죠. 10번 퀴클리런, 11번 비터, 특히 이 11번 마필 여러분들 필히 강력하게 체킹을 부탁드립니다. 꼭 현장에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11번 마필. 자, 1경주는 10번, 11번이 유력하게 있고 9번 우승바람, 1번 스카이팡팡, 8번 은혜드림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드디어 이제 오늘 제가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바로 2경주가 되겠고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승부 경주는 풀어드리지 않는데 이번에 2경주를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뛰어봐야지 아는 거죠. 뭐 적중할지는 뛰어봐야지 아는 건데 그만큼 저로서는 또 확신이 있겠고 말씀드립니다. 편성 자체는 강하지가 않고요. 일단은 뭐 3번 해피드림과 7번 워리어 썬더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전력들이고 7번 마필도 최근에 경주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직전에 다섯 줄에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좀 강했던 경주였죠. 잘 뛰었습니다. 잘 뛰어줬던 모습이었었고 3번 해피드림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정말 최악의 무리한 전개였죠. 웬만한 마필들이 이렇게 전개를 펼치면 중반에 걸음이 무뎌지게 마련인데 이 마필은 여력이 남네요.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이번 경주 먼노 기수의 재기승이라면 두 번 실수 없습니다. 서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 3번 해피드림. 뭐 이뒤의 마필은 인기순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마필들이고 드디어 바로 이 5번 MJ 스톰.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저 또 MJ 스톰을 또 거론하는구나. 그만큼 저는 이 마필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는 마필. 왜 이번 경주에 또 이 마필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훈련 시간은 직전과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훈련 강도가 어마무시하게 강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강해졌고요. 그러니까는 최근과는 다르게 훈련을 상당히 강하게 시행했고 이 전조현상은 직전 경주도 그랬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직전에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승기수가 장추열 기수의 안장 교체라면 저는 이번 경주 정말 무조건 주목할 마필 바로 5번 MJ 스톰입니다. MJ 스톰 여러 차례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고 여러 차례 그동안에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고 되는 마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왔던 마필 저는 뭐 두 가지로 봅니다. 뭐 전개가 안 풀렸거나 어찌됐든 간에 능력 대비 이 마필은 그동안에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훈련 강도가 너무 약했었고요. 정말 이번 경주에 MJ 스톰이 입상에 실패한다면 뭐 더 이상 뭐 이 마필을 노릴 이유는 없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또 한 번 출연됩니다. 나올 때마다 출연드리는 게 아니라 나올 때마다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 여러분께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5번 MJ 스톰이 절대적인 기회이자 찬스입니다. 절대적인 기회이자 찬스입니다. 또한 이 마필이 1억 원의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가 걸리면 무조건 제대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고가의 마필입니다. 상금을 벌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제 어느덧 4세의 마필이 됐고요. 분명히 그 정도로 뛸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마필이고 이번에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승기수의 능력의 믿음, 훈련 강도에 따른 준비 과정 뭐 이 마필의 잠재력은 이미 저로서는 진즉에 인정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경주 5번 MJ 스톰을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의 마필들은 9번 드림 스피드도 일단은 가능권해 줄 수 있고요. 이번 티즈 러너도 데뷔전에 임하는 4세의 마필인데 나쁘진 않네요. 좋습니다. 티즈 러너.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경주의 승부로 들어가는데 이번 경주의 중심에 있는 마필은 바로 5번입니다. 5번 MJ 스톰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희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 충마 선정이 관건이고요. 충마 선정이 관건이고 여기에 또 한 대의 복병마필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경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는 1번 질주본이 공백기를 가졌는데 장기 휴양 이후에 이제 치렀던 주행심사죠. 12월 10일 주행심사 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위력이 있었고요. 선행전개를 펼치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힘과 뒷심을 보여줬던 모습이었습니다. 관심마필이고 8번 금국화 약간의 기복이 좀 있긴 한데 역시 뭐 이마필의 뒷심의 경쟁력은 상당합니다. 관심마필 데뷔 전에 임합니다만 10번 드림여왕 저는 이런 평가를 좀 내리고 싶은데 저비용 고효율 딱 이 표현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드림여왕은 1200만원짜리에 경주마로 친다면 조금은 저가로 구매된 마필 그러나 능력은 상당히 틀립니다. 상당히 좋고요. 공교롭게도 드림여왕의 모마가 천상의 여왕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자마가 그동안에 딱 한 마리 있었는데 바로 팝쿤이라는 마필 현역에서 잘 뛰는 마필이고요. 이 모의 형제 마필만 보더라도 10번 드림여왕에 따른 기대치를 높게 보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그만큼 주행심사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제가 볼 때는 6등급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전력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1번, 8번, 10번 중에 축이 있겠죠. 여기 이제 필히 주목할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정말 직전에는 의지 잔 1도 안 보였던 그런 마필이었었고 뭐 이번 경주도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안고 할 여지는 있습니다. 왜? 직전에 의지가 너무 약했었고 상당히 좀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공교롭게도 마방과 연대율이 좋은 기승기수의 역량도 이에 따른 승부 타이밍도 주목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3경주 충마 선정의 관건이다. 어떤 마필을 놓고 가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요하겠고 뭐 저는 적중의 확률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께 승부 예고를 드렸고요.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복병 마필까지 염두에 두면서 안고 가줘야 됩니다. 배당 마필입니다. 그 마필까지 안고 가면서 현장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의 두 번째 승부처는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가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는 2뒤의 마필 강력하게 봅니다. 그러니까는 총 12뒤의 마필이 나오고 있는데 뭐 2뒤의 마필의 전력이 좀 월등히 좀 앞서 있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 들기 때문에 2뒤의 마필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말이 3번 질주전사, 4번 킹크러쉬입니다. 질주전사는 그동안에 계속 가능성만 보였다가 직전에 상당히 많은 걸음을 보여준 바 있고요. 직전 정도의 경주력이 이번 경주에 반영이 된다면 뭐 입상권에 도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네요. 충분히 관심 마필로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을 말해 3번 질주전사를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4번 킹크러쉬 뚝심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의 경주력은 조금씩 아쉽긴 한데 그만큼 이번 경주의 편성 자체가 강하지 않습니다. 현재 킹크러쉬의 능력과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를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이번 경주는 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4번 킹크러쉬도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 이외의 마필들은 조금 약세로 보여지네요. 특히 뭐 6번 소중한 당신이 직전에 가능성을 보이긴 했는데 5주에 1분 30초대의 기록 절대 빠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좀 인기로 보면 좀 불안 요소가 있겠고 7번 거센기상은 뒷심이 너무너무 많이 밀립니다. 물론 이제 이마필은 1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현장 변화를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까지의 경주력만 지켜본다면 뒷심이 상당히 밀리는 그런 선행용 마필로 분류가 되고요. 8번 컨트리 로드 뭐 이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4경주는 강편성이 아닙니다. 주목할 마필은 2마리. 발이 4번 킹크러쉬, 3번 질주전사,
저는 한 방으로 볼 수 있는 경주로 볼 수 있겠고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 8번 컨츄리 로드, 여기 7번 거센기상, 6번 소중한 당신이 3위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전력들로 분류가 됩니다. 4경주는 저배당 인정하겠습니다. 4번, 3번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좀 안고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압축을 하기에는 능력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방어막권까지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가장 눈에 띄는 마필로 말해 12번 파워박스입니다. 파워박스가 돋보였던 이유가 뭐냐면 데뷔할 당시는 선행력 발휘에 상당히 강점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직전 경주 추임력으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습니다.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자, 따라서 이제 선취비 가능한 장점을 이미 보여준 바 있었고, 이 마필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성적과 걸음과 능력과 이번 경주의 편성을 고려해 봤을 때 12번 파워박스는 충분히 충마로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 있고요. 2위권에서는 7번 그레이켓, 역시 직전에 여력이 남았습니다. 전개는 조금은 아쉬웠고요. 그러나 걸음은 좋았습니다. 충분히 이번에 서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마필이고, 6번 유쾌한 날들, 순발력 발휘의 강점이 있죠. 자, 이 마필은 데뷔할 당시에 주목을 받았다가 지난 9월달에 루키 스테이크스 대상 경주였죠.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에 일반 경주를 치렀고요. 자, 이런 타이밍이죠. 일단은 루키 스테이크스라는 대상 경주에 상당히 집중을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직전 경주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볼 수 있었다면 이번 경주는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또 기회가 맞았습니다. 그런 기회로 보여지고요. 주목할 마필 6번 유쾌한 날들. 이렇게 3뒤의 마필의 전력이 일단은 가장 돋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말이 8번 온리미너. 추임력은 정말 발굴입니다. 최근에 이현종 기수가 복귀를 하면서 완벽한 복귀는 아니지만 역시 이현종 기수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기술술이 정말 상당히 돋보이고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온리미너의 안장교체는 분명히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최근 대비해서 충분히 나온 거라면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8번 마필. 특히 8번과 12번이 같은 마방이죠. 40조에서 꺼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 김용gun 기수의 기승, 이현종 기수의 기승. 정말 마방에서는 어느 마필 쪽에 밀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2뒤의 마필 쪽에 다 한번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입니다. 주목할 마필이고요. 14번 두손 판타스틱. 물론 이제 직전에 승급전에서 부진하긴 했는데 직전에 승급전은 앞선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선행력 마필입니다. 선행력 마필은 선행을 나섰을 때 그에 따른 평가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의미가 없었고 이번 경주에 좀 더 수월하게 앞선에 붙어준다면 이 마필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정도의 순발력도 있고요. 물론 이제 내측의 6번 마필이 좀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건이긴 한데 출발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 마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5경주는 너무 압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마필이 제가 볼 때는 12번 정도? 이 마필 정도로 저로서는 볼 수 있겠고 2위권은 좀 접전으로 보여지는데 그 과정에서 7번 그레이켓, 6번 유쾌한 날들, 8번 온리미너, 14번 두손 판타스틱까지는 염두에 두고요. 여기서 현장에서 한번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께 팁을 들어본다면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배당판 흐름도 중요합니다. 이게 승부 위주로 깃절이 되기 때문에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배당이 뚝뚝 떨어지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장 예상이 중요한 건데 특히 이런 경주 축은 있는데 2위권이 조금 아사모사한 경주에서는 그런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리해본다면 5경주에 12번 파워박스를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2위권 경쟁에서는 순서대로 7번
그레이켈, 6번 육현날들, 8번 온리너, 12번 두손 판타스틱까지 14번이네요. 14번 두손 판타스틱까지 염두에 두시는 그런 경주입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가 되고요. 혼전이죠. 정말 혼전입니다. 혼전이고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3번 홀리데이 참, 여기에 7번 PNS 럭키, 4번 일보등천 정도가 현재 인기를 좀 몰 것으로 보여지고 13번 럭키 어필, 여기 뭐 11번 빅피트, 10번 하이퍼카까지 가능권에 둘 수 있는데 좀 물음표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마필이냐면 특히 7번 PNS 럭키, 물론 이제 이 마필의 잠재력은 좋죠. 그렇기 때문에 루키 스테이크스라는 대상 경주에 출전한 경험도 있고요. 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PNS 럭키라는 마필이 잠재력이 좋고 나름대로 기대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1400을 뛰어본 경험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직전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였고 1400m 레이스에서 이 마필이 검증된 그런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너무 맹신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변수로 보여지고요. 3번 홀리데이 참, 여기에 13번 럭키 어필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5등급 마필들 중에, 물론 이제 다 5등급 마필이 난데 그동안의 5등급의 경주 성적을 놓고 봤을 때 2위의 전력이 앞서 있습니다. 분명히 앞서 있고요. 단 이 마필도 좀 기복이 좀 있죠. 홀리데이 참도 그렇고 외곽의 럭키 어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의 10번 빅피트, 11번 빅피트, 여기 이제 5번 삼정 타퍼주도 저는 가능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인기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4번 일보 등천이라든가 여기 뭐 10번 하이포카, 저는 조금은 저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거리 부담의 7번 마필, 능력원대지만 약간의 기복이 있는 3번 홀리데이 참, 13번 럭키 어필, 잠재력은 좋은데 승급전에만은 빅비트, 더 띄워줄 수 있는 마필인데 조금씩 아쉬운 5번 삼정 탑퍼즈까지 꾸준한 마필은 없습니다. 과연 이 마필들 중에 누가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충마를 세워둔다면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이고요. 그만큼 불안한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충마의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6경주를 A급으로 준비했습니다. 무려 A급입니다. 오늘 5등급 레이스긴 한데 A급으로 이번 6경주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승부처 제6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가 되고요. 이번 경주는 저는 뭐 인기 마필 간의 압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5번 최강게임입니다. 올해 정말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에 4등을 했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3간대회 마지막 가운데서 3등을 했던 마필입니다. 아쉽게도 입상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성 보였고요. 특히 이 최강게임은 중장거리형 마필로서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1800m 레이스라면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러면 최근에 뛰었던 최강게임의 3간대회 코리안 더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이 대회의 수준이 국산 3세 마필 간의 경쟁이긴 했지만 과연 이제 군으로 따졌을 때 수준이 얼마나 되겠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4등급은 분명히 넘어섭니다. 2등급보다는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요. 한 3등급 수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최근의 경주의 편성이라면은 이번에 4등급 레이스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5번 최강게임을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5번 마필. 자, 5번 마필이 3간 대회에 나섰더라면 4번 서브에이스는 3세 암말 시리즈 대회에 나가서 선전했던 마필입니다. 이미 뭐 1800m 레이스를 1분 55초대에 끌었던 그 정도의 기록이고요. 분명히 기대치는 있습니다. 특히 뭐 등짐의 2점은 암말 2점이 있습니다. 4번 서브에이스. 부담력이 좀 높긴 한데 6번 전공볼트는 제가 인정하고 있는 서울에서 뛰고 있는 국산마 4등급의 최강자의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부담 중량의
그런 짐 때문에 조금은 부진한 요인이긴 한데 그런 모습이긴 한데 여러분들 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최강팀이라는 맞빌도 58을 짊어졌습니다. 그동안에 4등급의 검증된 능력의 정문볼트가 부담 중량 때문에 허덕였는데 못지않게 상대 맞빌의 부담 중량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요 경쟁 맞빌들. 이런 여건이라면 정문볼트도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번 콰이어트 아델과 8번 만세라는 맞빌도 가능권이긴 한데 배당의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좀 더 압축해 본다면 또 압축해 볼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최강 게임을 믿습니다. 여기 2위권은 두 마리, 서브 에이스, 정문볼트 이렇게 5번을 중심으로 해서 4번과 6번이 유력한 여건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 자 5번 최강게임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 4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400m 레이서 되고요. 외산마 4등급 경주인데 편성이 외산 마필이 좀 센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국산 마필을 주목한다면 이제 5번 명진데이가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제 실전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마필. 자, 이 마필도 루시판드의 자발의 혈통적인 기대치가 분명히 높고요. 직전의 걸음도 좋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빠른 실전 적응력과 또한 직전 대비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훈련 강도까지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전력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5번 마필. 6번 농라인 같은 경우에도 좋네요. 이 마필도 최근에 경주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등짐이 조금은 무거워지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농라인. 그만큼 외산마 4등급의 마필들이 좀 약세입니다. 그러면 외산 마필 중에 한번 능력을 비교해 봤을 때 역시 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3번 썸포레죠. 썸포레가 최근에 나쁘진 않습니다. 꾸준한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3번 썸포레. 여기 이제 7번 블랙펀치와 2번 문학다이얼인데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3번 문학다이얼은 주행심사 때 약간의 좀 은폐의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실전에 돌입이 되고 박태룡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주행심사 때보다는 월등히 많이 잘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능력평가에서는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마필이긴 한데 분명히 능력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의 복병 마필은 2번 문학다이얼입니다. 8경기를 한번 정리해 본다면 외산 마필 중에서 3번이 가장 센 것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국산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5번 명진데이, 6번 농라인, 1위의 마필 강하게 노려야 되겠습니다. 자, 8경기에 주목할 마필은 5번 명진데이, 6번 농라인, 3번 썸포레고 복병은 2번 문학 다이아리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의 복병 세력입니다. 5번, 6번, 3번 복병은 2번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9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의 14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저는 정말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겠고 강력한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그냥 놓고 때립니다. 이유 불문 믿으시면 되고요.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배팅 축이 있습니다.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외산마 3등급의 최근에 이번 헤들메라든가 4번 몬스터케이, 6번 글로벌 썬더, 14번 마이티봄 정말 쟁쟁한 마필들이 다 나왔는데 제가 노리는 마필은 분명히 사이즈가 한 수의 그런 마필이고 이 마필은 대상경주급의 마필로 저는 당초에 평가를 내렸던 마필입니다. 정말 그동안에는 부상도 좀 있었었고 한동안은 약간의 그런 부진한 모습 저로서는 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는데 역시 그 능력이 발휘가 되네요. 최근의 경주력을 지켜본다면 바로 이 걸음이 이 마필의 잠재력과 능력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겠고 급이 틀린 마필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힘도 정말 꽉 틀어찼고 이 마필의 잠재력과 그런 급이 다른 그런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그 어떤 마필도 적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경주는
추구 세워놓고 들어갑니다.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또한 이게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이기 때문에 2위권도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한 마리를 강하게 믿는데 2위권이 다 고만고만하다. 다 부진마고 기복마다. 승부가 좀 어렵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집어내기가 정말 어렵지만 축은 세워두고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였을 때는 가장 센 마필을 찾으면 됩니다. 오히려 좀 더 쉽습니다. 좀 더 확률이 높습니다.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발휘가 되면 입상의 확률을 좀 더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충분히 힘을 실는 차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경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승부처가 되겠고 저로서는 따라서 이번 경주를 오늘 토요일 경마의 마지막 승부처이자 A급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구경주 준비된 A급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상으로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께 제가 금요일 경마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여러분들께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한 경주에 한 3분 아니면 길으면 5분 정도 이 정도의 시간이 할애되지만 이 시간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자체 시간은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의 마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루하시겠죠. 또한 의미도 없겠고 주요 핵심적인 마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방송이 한 주의 경마를 시작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에서는 또 달라집니다. 그 큰 틀에서 달라질 수는 없겠죠. 이미 능력평가, 경주마의 능력이 금요일날 좋았다가 토요일날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현장에서는 체중이라든가 내축주로, 바깥쪽주로, 선행주로, 추입주로 이런 주로 변수 자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한 당일날 기승기수의 그런 교체 또한 어떤 기수가 또 컨디션이 좋은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뿐이지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초안 1차 접근 그러니까는 여러분께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게 방송을 진행을 하는 게 이마필 놓고 이마필 주력 방어 이게 아니라 이 편성은 인기만 좀 접전 축은 믿는데 2위권이 좀 접전 아니면 딱 2뒤의 마필만 보면 되는 편성 편성상 동일한 군에서 이마필의 능력이 좀 더 세다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공부하시고 아니면 제 내용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현장으로 가시면은 좀 더 배팅에 힘을 실는 그런 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이 방송을 보시고 좋은 그런 성과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좋은 도움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요. 신공 경마 방송 TV, 신공 경마 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